자, 텍스트2도 이거 구판, 교재 구판하고 기존에 텍스트1 때 사용하셨던 거 주교재랑 문제집 똑같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텍스트 부분은 중간에 그 간지, 문제집, 텍스트 문제는 중간에 간지, 다음에 89페이지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이론 정리하면서 풀어볼 거고요. 자, 교재로는 이제 챕터 3입니다. 253페이지고요. 챕터 3, Corporations, 법인세법입니다. 그러면 255페이지를 보시면 신고 양식이 하나 나오죠. 그 신고 양식이 법인세 신고 양식입니다. 폼 넘버 유명한 폼이고요. 1120, 1120. 이 양식 제목은 United State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미연방 코퍼레이션 법인 인컴 소득 텍스 세금 리턴 신고서. 그래서 법인세 신고서다. 법인세 신고서. 그런데요, 가장 최근 거 양식을 여러분들 문제집 2022년판 문제집 뒤에 어펜딕스로 넣어드렸어요. 그거 옆에 놓아봤고요. 그거 옆에 놓고 한번 보실까요? 문제집 239페이지. 거의 뭐 2019년 귀속 양식이나 2021년 거나 거의 차이는 없는데요.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 양식으로 한번 법인세 산출 구조,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부터 한번 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문제집 239페이지에 1120 폼 넘버 바로 밑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1A 라인에 Consolidated Return, 연결납세 신고서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소득세 쪽에서도 두 부부가 하나의 1040, 1040을 통해서 합산 신고가 가능했죠. 두 사람이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듯이 법인도 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법인이 마치 한 회사처럼 하나의 1120이라는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1120 양식을 Consolidated Return, 연결납세 신고서라고 부르고, 동일한 이제 1120 양식인데요. 별개의 법적 회사 2개 이상이 이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할 때 이 박스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Consolidated Return 박스에 체크, 이게 연결납세 신고서면 2번 라인 Personal Holding Company, 이 법인이 인적 지배법인이라는 Personal Holding Company 요건에 충족한다면 스케줄 PH를 뒤에 첨부하고 이 박스에 체크해야 합니다. 3번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 아시죠? 텍스1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적 용역 제공 회사고요. 이 법인이 PSC 요건에 충족하면 이 박스에 체크해야 됩니다. 4번 라인 Schedule M3 Attached, 스케줄 M3라는 부표를 뒤에 첨부하는 법인은 이 박스에 체크해야 합니다. 스케줄 M3라는 게 뭔지는 좀 이따 보시게 될 거고요. 자, 1번 라인부터 들어갈게요. Gross Receipts or Gross Sales, 총 수입 금액 혹은 총 매출액, 인컴 스테이트먼트,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세일즈 레비뉴를 그대로 옮겨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B, Returns and Allowance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그래서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가 있을 때 이 손익계산서상의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C 셀, 잔액, 밸런스, 이게 net sales입니다. 순 매출액이 되겠고요. 1번 라인이 gross sales라면, 총 매출액이라면 1C 셀이 net sales, 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반품 들어오고 할인해주고 하자 있어서 물건 결함이 있어서 그거 뺀 나머지가 순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 뺍니다. Cost of Goods Sold 1125A에서 계산하고 뒤에 첨부하시고 여기에 매출 원가를 입력하세요. 매출 원가 역시 손익계산서 정보 그대로 옮겨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라인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입니다.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총이익 입력하시면 됩니다. 4번 라인 Dividends and Inclusions, Schedule C, line 23,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총 연간 배당소득 입력하시면 돼요. 오버라인 인트레스트, 지금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인컴이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인컴 신고하는 난입니다. 소득 신고하는 난입니다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인트레스트는, 오버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이자 소득, 인트레스트 인컴 신고하는 난입니다. 이자 소득, 연간 이자 소득. 6번 라인 그로스 렌트, 총 임대 소득, 연간 임대 소득. 임대 활동을 한 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임대 소득, 임차료 아닙니다. 임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라인 크로스 로열티, 총 사용료 소득, 연간 사용료 소득. 특허권을 빌려준달지, 뭔가, 기술을 빌려준달지, 그런 거, 브랜드, 사용료랄지, 그런 사용료. 특정 사용료. 그 다음에 capital gain, net income, attached schedule D, form 1120. 1120도 부표 중에 스케줄 D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individual 쪽에서 보셨던 스케줄 D처럼 1040의 부표에도 스케줄 D가 있듯이 1120에도 스케줄 D가 있다. capital gain income, capital gain net income, 자본소득, 투자에 따른 자본소득 신고란이다. 스케줄 D 첨부하셔야 된다. 9번 라인, net gain or from form 4797. 텍스 1, 챕터 2 이렇게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 4797이라는 양식, Sales of Business Property라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 처분에 관한 신고 양식인 4797, 섹션 1231, 1245, 1250 이런 걸 보신 기억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사업용 자산 처분, 경우가 있었다면 9번 라인으로 신고하는 거고요. 10번 라인은 이제 1번부터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 1번부터 9번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을 신고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11번 라인에서 다 합산합니다. 1번부터 쭈루룩 다 합산합니다. 결국 이제 라인 3번부터 10번 셀까지 합산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토럴 인컴, 연간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서 폼 넘버는 1120이고요. 지금 보신 걸 한 줄로 표현한다면 그냥 비즈니스 인컴이에요. 그로스 비즈니스 인컴, 연간 총 소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뺄 것 빼야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조금 내려보면 29A란 옆에 왼편의 left margin 쪽에 deductions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공제, 이제 손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손실과 비용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12번 라인에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들 보수. 13번 라인에 salaries and wages, 직원 급여. 그 다음에 less employment credit이라는 것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 처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인건비 공제예요. 직원 급여 공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크레딧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크레딧으로. 그러면 이중공제 처리를 하면 안 되지. 크레딧, 세액공제 처리도 하면서 디덕션, 소득공제 처리도 동시에 하면 안 되겠죠. 더블 베네핏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ployment credit, 고용 관련 세액공제 처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만 직원급여로 디덕션 처리해야 됩니다. 14번 라인에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유지비. bad debts, 대손 손실, 삼각비인 거죠. 대손 손실. rents, 이 16번 라인의 rent는 위에 6번 라인의 gross rents와 구분하셔야 되겠죠. 위에 gross rents, income section의 gross rents는 rental income이에요. 임대 소득.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건물 같은 걸 다른 자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벌어들인 임대 소득을 얘기함과 지금 6번 라인은 그런 이제 그 총 임대 소득을 얘기하는 반면에 16번 라인의 렌트는 디덕션 쪽이잖아요. 이거는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건물 임차료, rental expenses죠. 디덕션 항목이니까 구분하셔야 되겠고, taxes and licenses, 세금 비용, 그 다음에 면허세, 면허료. 여기서 taxes는 여러분들 우리 tax 1 때 federal income tax는 연방소득세는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디덕터블하다, non-deductible하다, non-deductible하다. 연방소득세 자체는 연방소득세 신고서상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듯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Federal Income Tax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연방세 보고 있고 우리 이제 연방 법인세를 보셔야 되는데 연방 법인세 비용은 역시 non-deductible입니다.
공제 처리 못해요. 그러면 이 텍스 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제를 클레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목들이 있습니까? 또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습니까? 주 법인세 비용. 우리 인디비주얼도 스테이트 인컴 텍스나 로컬 인컴 텍스 공제가 가능했죠? 스케줄 A를 통해서 RM의 덱션을 주장하는 경우. 그렇듯이 중복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 법인세 다음에 또 지방법인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 연방법인세 신고서를 통해서 디덕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덕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주는 몇몇 개 주는 뭐 텍사스, 알래스카 뭐 이런데 뭐 법인세를 안 내는 그런 주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또 법인세를 부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을 연방소득세 신고상에서 이런 디덕션 처리할 수 있다. 지방 법인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밖의 또 페이롤 텍스 같은 거, 회사 측 부담분 페이롤 텍스 같은 거,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또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부동산세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차량 등록세 같은 거, 법인 차량 등록세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여기서 공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또 면허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류 면허 같은 거, 뭐 그런 이제 면허가 있어야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총기 뭐 면허랄지 뭐 그런 거, 그런 거 면허세 낸 거 여기서 공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여기 18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이자 비용입니다. 인트레스트 익스펜스예요. 저 위에 오버라인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오버라인은 인트레스트 인컴, 이자 소득. 18번 라인은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9번 라인 트래블 컨트리뷰션스, 기부금 공제란이고, 20번 라인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 공제. 그 다음 디플리션, 감모상각비, 애드버타이징, 광고 선전비, 펜션 플랜스, 프로핏 쉐어링 플랜스, 이게 퇴직연금이었죠. 직원들의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 그 다음에 Employee Benefit Programs, 복리후생비 공제. 25번 라인은 Reserved for Future Use, 미래에 혹시 신설될 텍스 아이템을 대비한 공란이에요. 그래서 비워놓는 거죠. 리저브 유보해놓은 라인, 별 의미 없고. 26번 기타 공제, Other Deduction. 그렇게 해서 27번 라인에 Total Deduction을 구합니다. 12번 라인에서 26번 라인까지를 다 합산하시오. 그러면 총 공제액이 나온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컴에서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뺀다. 그러면 28번 라인에 taxable income before special deductions, null and special deductions라는 28번 라인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8번 라인 보시면 taxable income before net operating restriction,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차감 전 and special deduction, 특별 공제 차감 전 taxable income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taxable income before special deduction과 null net operating loss deduction의 순서를 좀 바꿔보고 special deduction이라는 용어 대신에 DRD라는 용어를 좀 써볼게요. DRD 그 다음에 null. 그래서 특별 공제 및 2월 결손금 차감 전 taxable income. 차감 전이면 차감 후로 가져야 되겠지. 29A 라인에 보시면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이게 2월 결손금 공제란이고요.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null. 그 다음이 스페셜 디덕션인데 그거를 DRD라고 좀 부를게요. 디비던 DRD라는 것은 지금 29B 라인을 보시면 쭉 따라오면 스케줄 C의 라인 24에서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스케줄 C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좀 보실게요. 교재 256페이지. 법인세 부표 중에 256페이지 Schedule C, Dividends, Inclusions and Special Deductions 보이시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서 상의 Schedule C가 배당소득 및 특별공제를 신고하는 스케줄인데요. 우리 A 칼럼 오른쪽에 Dividends and Inclusions, 배당금 및 또 이 산입액 해서 배당소득 신고하는 칼럼이에요. A 칼럼이 이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에 투자한 게 있어서 타 주식회사로부터 이 회사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익 배당을 받은 경우에요. A 칼럼으로 신고를 해요. B 칼럼은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DRD 퍼센티지라는 것으로서 취배당금 공제율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 공제액을 C 칼럼을 통해서 계산을 해요. A times B 해서
여기서 일단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실게. 1번 라인,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뒤에 R은 debt finance stock까지 1번 라인을 쭉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 2번 라인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배당금 그리고 오른쪽 B칼럼으로 가보면 1번 라인에 이 수치배당금 공제율이 50%요. 2번 라인은 65%라는 퍼센티지까지도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쭉 내려가서 11번 라인, 교재 256페이지에 11번 라인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 있죠? 11번 라인에 우리는 지금 교재 25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교재 256페이지에 스케줄 C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라인에 하이라이트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 연결 그룹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받은 배당금, 배당소득 하이라이트 하시고 오른쪽에 B칼럼에 100% 수치배당금 공제율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이 세 개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자, A칼럼이 올해 받은 배당금 내역이에요. A칼럼이 교재 256페이지에 오른쪽에 그 A칼럼이 배당금 내역이에요. 올해 배당금 받은 거, 이 법인이 타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거, 스탁홀더로서, 주주로서 배당금 받은 거, 그거 다 합산해서 23번 셀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23번 셀의 총 배당소득이야. 23번 라인의 제목을 보시면 Total Dividends and Inclusions 총 배당금 및 산입액 그래서 이 총 배당소득이에요. 올해 연간 총 배당소득 그거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Enter here 여기 지금 23번 셀에도 입력을 해야 되지만 And on page 1 line 4 4번 라인에도 입력을 하래요. 똑같은 금액을 4번 라인이 뭐였는데 문제집 239페이지, 문제집 239페이지 1110 법인세 신고서 아까 보셨던 4번 라인 한번 봐보실래요? 239페이지에 4번 라인 보시면 Dividend and Inclusion 스케줄 C의 라인 23에서 가져오세요 있죠? 총 배당소득을 4번 셀에 신고하는 거예요. 올해 연간 총 배당소득이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 256페이지 이 총 배당소득에서 곱하기 소위 이 특별공제율이라는 것을 B칼럼에서 이렇게 B칼럼에 공제율을 입력한 후 C칼럼을 통해서 이 스페셜 디덕션 특별공제액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배당금 곱하기 공제율. 예를 들어서 1번 셀에 256페이지에 1번 라인에 배당금 20% 피투자사 2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A칼럼의 1번 라인 1번 셀에 100을 입력 곱하기 공제율 50% 하면은 특별공제액이 C칼럼에 라인 1에 50 그렇게 입력하게 되는데 2번 라인은 100이라면 곱하기 65에서 특별공제액은 6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11번 라인은 100 곱하기 100% 100 다 공제액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그 특별공제액이라는 C칼럼 금액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C칼럼 쭉 내려보시면 24번 라인 제목 Total Special Deductions 특별공제액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도 입력하지만 1120 페이지 1의 라인 29B에도 입력하세요. 똑같은 금액을 29B 라인 보세요. 문제집 239페이지 29B 라인이 뭐였어요? 스페셜 디덕션 특별 공제액으로서 스케줄 C의 라인 24에서 가져오세요. 그 금액을. 그렇게 해서 29AB를 합산한 29C 셀에 집어넣게 되는데 실판 보시면 얘랑 합산해서 29C 셀에 집어넣고 이제 30번 라인이라는 taxable income이 나와요. 30번 라인 보시면 taxable income 이게 법인세 과세 표준, 법인세 과표 금액이에요. taxable income.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법인세, tax rate. 정규 법인세, gross tax liabilities. 다른 말로 regular corporate income tax가 나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flat tax rate. 단일 세율인 21%입니다. 21%. 법인세율은 누진세율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단일 세율 구조예요. 그냥 과표 100 중 21이 세금이에요.
21이 법인세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거, 이 DRD라는 용어 잠깐만 보고 갑니다. 지금 앞으로 다 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냥 법인세가 이런 구조로 산출됩니다라는 단순 구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보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교재 잠깐 어디를 가보시냐면 279페이지 가볼게요. 교재 279페이지 가봅니다. 맨 위에 제목 제6절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이거 이니셜 따서 DRD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취배당금 공제라는 스페셜하게 C코퍼레이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법인한테만 특별히 인정해주는 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Dividend Received Deduction이라고도 하고 Special Deduction은 이제 1120의 공식 명칭인 거죠. 특별 공제에게 스페셜하게 디덕션 인정해주는 거의 또 다른 용어가 dividends received 한 거에 대한 디덕션이에요. 100중 아까 50을 특별하게 빼줘요. 혹은 100중 65를 특별하게 빼줘요. 혹은 100중 100을 특별하게 다 빼줘요. 지분율에 따라, 비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이렇게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빼줄까? 그래서 잠깐 조금만 보시면 위에 원칙적으로 모든 디비던드 리시브드 수입 배당금은 배당소득은 캐시 베이시스 세법 기준 현금주의를 쓰든 어크로 베이시스 발생주의를 쓰든 관계없이 수령한 연도의 그로스 인컴 총소득에 인클루전 시켜서 텍스업을 되게 됩니다. 과세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쉐어홀더, 스탁홀더, 주주가 C코퍼레이션인데요. C코퍼레이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우리가 C법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미 세법 서챕터 C에서 세법 규정하고 있다 해서 C코퍼레이션이라 불렀잖아요. 그 C코퍼레이션이 다른 또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다른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놨어요. 주주예요. 그래서 스탁 오너십이 있어요. 그래서 피투자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수취배당금의 디비던드 리시브드의 일부 또는 전액을 50%, 65%, 뭐 100%처럼 디덕션,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디덕션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공제, DRD라 부른다. DRD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기본 트리플 텍세이션, 미리게이션 차원인데요. DRD 공제율은 디비던즈를 지급하는 피투자사에 대한 출자율, 지분율에 근거하여 결정이 됩니다. 밑에 트리플 텍세이션의 구조, 단순화를 위해서 subsidiary 컴퍼니가 있고 parent 컴퍼니가 있고 parent 컴퍼니의 individual shareholder가 있다. 그리고 flat tax rate 가정했고 그 다음에 subsidiary 컴퍼니의 올해 taxable 한 인컴이 100이 났다. 그거를 parent 컴퍼니 모 회사를 통해서 individual shareholder까지 배당이 쭉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그림 보시면 subsidiary 자회사가 있어요. subsidiary corporation 있습니다. 올해 taxable income이 100이 났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율이 21%지만 그냥 25%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과거에는 progressive tax rate 법인세율도 초과 누진세율 구조였었고요. 그래서 과표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법인세율에 적용을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일세율 적용받고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지금 25% 단일세율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올해 taxable income subsidiary의 법인세 과표 100중 25는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내야 돼요. 그럼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이 75가 남는데 75를 100% 쉐어홀더인 페어런트 컴퍼니에게 전액 배당을 실시했다고 볼게요. 75 모회사도 C코퍼레이션으로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75 중에 또 법인세율 25%를 적용해서 19가 또 모회사의 법인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모회사의 주주는 전부 개인 주주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개인들한테 전부 이익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인 납세자들은 누진세율 구조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일세율 30% 가정해봤습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소득세가 또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배당이 실시되면서 동일연도 동일소득 100에 대해서 이거 세금 비용만 60이 넘어가요. 그럼 누가 경제활동
소득 창출 활동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응? 다 세금인데 거의 다가 세금인데 그래 그러면 중간 단계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단계 코퍼레이트 스탁홀더 단계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제 외부 아웃플로우가 유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끔 빼줄게 라는 제도가 스페셜 디덕션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제도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의 중간 단계에 그 법인세 비용이 19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배당소득 75가 아까 보셨던 여기 4번 셀에 여기 이 인컴 쪽 4번 셀에 배당소득 75가 신고 들어간다면 코퍼레이트 스탁홀더 입장에서 그 중에 지금 이 경우는 100% 지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 지분율을 가정한 그 경우이기 때문에 100%를 다 빼줘버려요. 여기 100 신고 들어간 배당소득 신고 들어간 것을 100을 다 과표 계산한 과정에서 DRD라는 아까 29B 라인에서 다 빼줘버려요. 그럼 법인세 과표까지 흘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즉 법인세율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인세 대상이 안 돼요. 그래 그럼 중간 단계에서 빼줄게. 특별히 빼줄게. 실제 뭐 100 중에 100이 아웃플로우 된 건 아니지만 사내에 그대로 뭐 남아있지만 그 배당금에 대해서 특별히 100을 빼줄게. 100을 빼줄게.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는 2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중에 50만 빼줘요. 이 100 신고 들어가면 100 중에 50은 빼줘요. 20% 이상 8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이면 65를 빼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법인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끔 특별하게 빼주는 제도가 DRD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멀티플 텍세이션 미리게이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이 DRD라는 스페셜한 디덕션 제도는 오직 코퍼레이트 쉐어홀더한테만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오직 법인주주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주주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텍스 베네핏이다라고 조세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엔터티들은 이런 제도 없습니다. 인디비주얼 스탁홀더들도 이런 베네핏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다른 사업 형태인 S코퍼레이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S법인이나 또 주식회사가 아닌 동업회사인 파트너십도 이러한 스페셜 디덕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제 이렇게 기본 트리플 텍세이션 내지는 또 이 페어런트 컴퍼니의 주주 중에 또 코퍼레이트 스탁홀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막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더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낀 법인 주주들은 전부 DRD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1120, 문제집 239페이지에 1120 30번 라인까지 신고가 정리가 좀 됐고요. 30번 라인까지는 일단 말씀 좀 드려봤고요. 법인세 과표 31번 라인 239페이지에 문제집 239페이지에 31번 라인 total tax 이게 법인세 산출액이에요. 스케줄 J에서 라인 11을 스케줄 J에서 계산해서 라인 11 금액 계산된 거 최종 법인세 산출액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33번 라인을 통해서 total payments 이게 이제 기납부세액 차감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스케줄 J에서 기납부세액 계산된 거 가져오시고요. 34번 라인이 estimated tax penalty 법인세 중간 예납 미달 납부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이 estimated tax penalty 중간 예납 미달 납부 가산세를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산해 보면 35번 라인에 amount owed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납부세액이 많아 오버페이먼트 36번 라인에 오버페이먼트 과다 납부액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경우에 법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다 납부액이 있을 시 37번 라인을 통해서 혹시 원하십니까? Credit to 2020 Estimate Tax 다음 사업년도 중간 예납세액으로 중간 예전 납부세액으로
충당코자 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바로 옆에다가 입력하시고요. refunded, 환급을 원한다면 37번 셀에 입력하세요. 자, 7번 보시면 이게 정규 법인세가 산출된 거고요. 법인세 과표에다가 법인세를 적용해서 정규 법인세가 산출이 된 거고, gross tax liabilities, regular income taxes. 그런데 정규 법인세 외의 세금을 또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personal holding company tax랄지 뭐 이런 걸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tax credit 제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빼고요. 그리고 나면 최종 산출세액 나오는데 이거 일시납하지 않는다. 일시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프리페이먼트 하도록 돼 있다. 미리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withholding,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그 밖의 소득은 estimated tax payments, 중간 예납 제도를 통해서, 예납 제도를 통해서 중간 예납 할 수도 있다. 미리미리 estimate 해서 텍스를 페이먼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미리 기납부한 프리페이먼트를 빼본다. 이렇게 정산해 봤을 때 차감 후 역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납부 세액이 많아서 리펀드,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용어는 텍스 1을 대부분 한 분 빼놓고는 지금 다 수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는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예요. 연간 과세대상 소득,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다 집어넣는다. 일단 집어넣고 본다. 그로스 금액, 총액을. 그리고 뺄 거 빼나가는 거죠. 각종 이제 손비 처리하는 거예요. 텍스 목적상, 그러니까 법인세 목적상 세법비 시행령에 따라서 손실 및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텍서블 인컴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밟아야 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 처리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치배당금 공제 처리를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 법인세 과세 표준, 법인세 과표 나오고요. 법인세율 적용해서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타 다른 이제 세금을 정규 법인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세액공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미리 납부한 걸 정산해 봅니다.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 대상 법인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재로 갈게요. 교재 255페이지를 가장 최근 법인세 양식을 통해서 보신 거고요. 거의 2019년 양식이나 차이 없다. 2021년 양식이나. 256페이지 설명드렸고요. 257페이지에 스케줄 J가 보이실 거예요. 스케줄 J를 통해서 법인세를 계산해요. 알아. 아까 1120 페이지 1으로 2번 라인이 257페이지 상단에 2번 라인이 인컴 텍스, 이게 정규 법인세입니다. 정규 법인세 산출액이야. regular income tax, regular corporate income tax. 그리고 5번 라인에 foreign tax credit 익숙하실 텐데요. 텍스 1 수강하신 분들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그 다음에 OC 라인에 general business credit, 일반 사업 세액 공제도 텍스 1 때 커버를 했죠. 그런 식의 크레딧 처리도 좀 하고요. 8번 라인 하이라이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ttached schedule PH. 인적 지배법인세 납세 대상이면 여기 인적 지배법인세라는 걸 추가로 정규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11번 라인에 total tax를 계산해서 쭉 따라가 보면 11번 라인에 쭉 따라가 보시면 1120 페이지 1에 라인 31에 입력하세요. 이 금액. 최종 산출세액입니다. 법인세 산출액입니다. 그런데요, 기납부세액은 3번 라인은 직전 사업년도 과다납부액을 당해 사업년도 중간 예납액으로 충당한 금액이 있으면 올해 이제 중간 예납세액으로 기납부한 거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14번 라인에서 estimate tax payments, 당해 중간 예납세액 있으면 여기 입력하시고 기납부한 거. 그 다음에 18번 라인에 withholding 된 거, 원천 징수된 법인세액 있다면 여기 입력하시고, 그런 식으로 총 기납부세액을 여기서 계산하셔서 23번 라인까지 한 후 쭉 따라보면 1120 페이지 1에 라인 33
33번 라인으로 기납부색을 가지고 가세요. 옮겨 입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최종 정산을 하세요.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는 기타 이 기업 정보를 신고하는 스케줄 K 부분이고요. 259페이지 스케줄 L Balance Sheets per Books 북 얘기가 나오면 회계 쪽 장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 목적상, 북 purposes, 텍스 목적상, 법인세 목적상, 텍스 purposes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입니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정보 신고하세요. 스케줄 L을 통해서 비교 재무상태표 신고하세요. 비기닝과 엔딩 금액, 비기닝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자의 BS 정보겠죠? 그게 올해 기초 잔액으로 2월 돼서 넘어온 거고 엔딩 금액은 올해 이제 당해 사업년도 기말 재무상태표 정보죠. 즉 컴패러티브한 BS인데요. 비교 재무상태표 신고하세요. 이거는 이제 회계 기준을 통해서 쭉 이제 산출된 금액이겠죠. 그래서 자산 에셋 섹션의 캐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쭈루루루루룩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총자산 자산 총액. 그 다음에 부채 계정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보이시죠? 부채 및 자본. 그래서 역시 부채 계정도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부터 current liabilities, non-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쭉 가다가 22번 라인부터는 equity 섹션이 시작됩니다. 22번 라인부터 21번 라인까지는 liabilities 섹션이고요. 22번 capital stock, preferred stock, common stock 자본금. 그래서 preferred stock 우선주 자본금, common stock 보통주 자본금. 23번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자본 잉여금. 23번 retained earnings appropriated 이익잉여금 적립. 25번 라인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이익잉여금 미처분. 요것 갖고 배당 실시하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갖고. 그 다음에 26번 라인에 지금 adjustments 해서 뭐 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같은 거 뭐 그런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27번 라인에 less cost of treasury stock 자기 주식 treasury stock treasury 쪽에서 관리하는 treasury 쪽에서 treasury 디파트먼트에서 관리하는 이제 treasury stock 자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죠. 일정한 이유나 목적 때문에 다시 사들일 수 있어요. 소각을 목적으로 한달지 cancellation 혹은 스탁 옵션용으로 이렇게 한달지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사들인달지 주가 관리를 위해서 사들인달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자본금을 다시 사들인 거잖아요. 에셋이 아닙니다. 에셋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뭐 수익 창출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에셋이 아닙니다. 따라서 treasury stock은 equity 섹션의 차감 항목으로 control account로 처리를 하게 되죠. 에셋 항목이 아닌. 그 다음에 스케줄 M1과 M2 묶어 보실까요? 밑에 스케줄 M1, M2. 스케줄 M1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잘 아시는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 정보. 그래서 세법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역을 신고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Reconciliation of Income Loss per Books. 북상의 인컴이나 북상의 로스다. 이거 인컴 스테이먼트 정보겠죠. 인컴 스테이먼트 상의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 회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세법 기준으로 산출된 과세 소득으로 조정해 보세요. 조정 내역을 신고하세요. 스케줄 M1의 오른쪽 하단에 10번 라인이 income, taxable income을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제목이 스케줄 M1의 제목을 쭉 따라가 보시면 with income per return이라고 나와 있죠. income per return, tax return. 법인세 신고상의 income은 taxable income이잖아요. 그래서 taxable income으로 조정하는 계산서다. 스케줄 M1의 10번 라인이 의미하는 것은 페이지 1의 라인 28을 의미한다. 스케줄 M1의 라인 28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거. 이 라인이 라인 30이고요.
30번 라인이고, 세무조정 계산서의 last 라인 금액은, 마지막 라인 금액은 여기까지만 조정하면 돼요. 28번 라인까지만. 왜냐하면 2월 결성금 공제제도나 수치배당금 공제제도는 텍스 쪽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30번 라인까지 굳이 조정 안 해도 돼. 29번 라인 이전까지만 조정하면 돼요 라는 거고요. 아까 1120의 28번 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케줄 M1의 라인 10 금액은 1120의 라인 28 금액을 의미합니다. 거기로 거기랑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랑 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기준과 세법기준 차이 나는 거 여러분들 텍스 원 수하신 분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 회계 쪽에서는 accrual basis 발생주의에 따라 올해 받을 권리가 생긴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을 전부 반영하셔야 되겠고 결국은 올해 부상의 인컴, 넷 인컴까지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텍스 리턴 법인세 신고 목적상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은 주미 지방채 이자 소득은 우리 쪽은 이제 소득은 원칙 non taxable입니다. taxable 인컴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 디퍼런스가 존재하는 항목들이 있더라. 회계 기준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useful information을 provide 할 수 있게끔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재정 공표를 하고 기업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서 그거를 취합하여 표를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공표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어떤 뭐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든 여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이 목적이어서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법기준은 세법 및 시행령 내용은 회계기준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항목들도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구적 차이 항목, 일시적 차이 항목, 뭐 그런 것들, permanent difference 항목, temporary difference 항목,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쪽에서는 temporary difference, 일시적 차이 항목 때문에 이렇게 뭐 이연법인세 회계를 정리하셨거나 하셔야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 요거는 영구적 차이 항목이죠.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회계 쪽 금액과 세법 쪽 금액의 차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양쪽의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매년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누계액은 동일해지는 시점이 오는 것들도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 차이 항목들인 거죠. temporal difference 항목.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차이 조정 내역을 신고하는 스케줄이 바로 이 스케줄 M1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어서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정이라는 주제는 실무상 꼭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세무조정.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출제가 될 때에 이 스케줄 M1을 작성하시오. 백그라운드 데이터 주고 스케줄 M1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출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신청하신 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케줄 M1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텍스 1을 수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1120 폼을 다운로드 받는지 아시죠? irs.gov 사이트, 미 연방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윈도우에 검색창에 1120을 치시면 1120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20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 페이지만 259페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스케줄 M1과 M2 부분만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fill in 폼이어서 그 셀을 그 마우스 클릭하시면 커서가 떠요. 그러면은 숫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해준 건지 여러분들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fill in 폼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차필로, 수기로 숫자를 좀 기입을 하셔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케줄 M1 얘기. 스케줄 M2. 스케줄 M2. 자, analysis of unappropriate retained earnings for books. line 25, 스케줄 L. 아까 스케줄 L 위에서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스케줄 M과 M2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스케줄 M2 정보는 재무상태표의 스케줄 L의 line 25,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관련 있는 명세표입니다.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Analysis of Unappropriate Retained Earnings죠. 북상에. 이건 이제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였는데 올해 어떤 변동 내역이 있어서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이래요. 그것도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바탕으로 M2도 작성 동시에 이 페이지만 이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 이 페이지만 출력해서 후기로 숫자 셀에 입력해갖고 셀에 기입해갖고 마지막 회차 때까지 인폼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세한 뭐 과제 어사이먼트 내용은 홈페이지나 저 뒤에 벌써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붙게 되겠죠? 뒤에 보드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는요. 스케줄 M3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1120 폼 넘버 바로 밑에 스케줄 M3를 어태치하는 회사는 체크하는 박스가 있었거든요. 스케줄 M3가 뭔데? 제목 Net Income, Net Loss Reconciliation for Corporations with Total Assets of $10 million or more. 자산 총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스케줄 M1 대신 더 디테일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스케줄 M3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총액 1,000만 불 미만인 기업은 스케줄 M1이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1,000만 불 이상인 기업은 스케줄 M3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259페이지 스케줄 M1 제목 바로 밑에 reconciliation 밑에 노트 주의 사항 있죠? 주의. The corporation may be required to file schedule M3. 이 M1 대신에 M3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M1 대신에 M3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261페이지 파트 2 부분은 Income Items, Loss Items, 소득 항목, 손실 항목 조정 내역을 신고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A 칼럼부터 D 칼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A 칼럼이 Income or Loss per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상의 인컴이나 로스 숫자를 입력하는 칼럼이고요. 란들이고 D 칼럼이 Income or Loss per Tax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신고 대상인 인컴이나 로스 금액이 입력되는 칼럼입니다. 중간에 차이 금액을 입력하는 칼럼들이 B칼럼, C칼럼이 있습니다. Temporary Difference 칼럼, Permanent Difference 칼럼을 보실 수 있죠. 일시적 차이 항목들은 Temporary Difference 칼럼에, 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 항목은 C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를 보시면 파트 3 여기는 Expense Items, Deduction Items, 비용 및 그 밖의 공제 항목들 조정 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역시 A, B, C, D 칼럼, 손익계산서,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법인세, 신고상의 숫자들 이렇게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263페이지 1절 Corporate Income Taxation, 법인세제
자,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의 납세 의무는 미국 내 설립된 domestic corporation, foreign corporation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국 법인, 외국 법인 다.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법인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그 주주 단계에서도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사업상 인트레스트 페이드와는 달리 디덕션에 산입하시면 안 된다. 회계 처음 하신 분들. 배당금 지급은 이익 배당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재무상태표 상에서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자산 계정에 있는 현금 자산이 줄고 자본 계정에 있는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이 줍니다. 자산 예를 들어서 배당 실시액이 100이라면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자산 100 줄고 자본 계정에 미처분 이익은 100 줄고. 손익계산서상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이 있죠.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배당 실시하였다. 자산 에셋 계정 중에 현물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현물 100 줄어. 역시 자본 계정에 이익이익은 미처분 이익이익은 100 줍니다. 역시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죠.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던 게 위에 자본금 계정으로 100이 리클래시파이 되는 그러한 배당입니다. 이익잉여금이 곧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결국은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고 에쿼티 섹션 자본 쪽에 계정 재분류만 일어나는 배당이 주식 배당입니다. 주로 이제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주식 배당을 실시하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영향이 없어요. 디비던드 리시브드하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회계 처음 하신 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디비던드 리시브드는 인컴이 생긴 거예요. 디비던드 레비뉴, 배당 수익이자 배당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지급 배당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고 벌어들인 이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절차인 거죠. 그래서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디비던드 리시브드는 손익거래요. 디비던드 페이드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목적상 디비던드 페이드는 디덕션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신고서 작성은 결산서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익계산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손익거래로 인한 금액에서 출발을 해서 세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법인세의 지금 신고 목적상의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서 법인세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인세 신고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63페이지. 자, 지금부터 코퍼레이션의 설립 및 청산까지 행하는 여러 가지 법인의 기업들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컴 항목, 디덕션 항목, 그런 이제 이 세법 및 시행령을 보실 건데요. 코퍼레이션은 인디비주얼과 세율도 다르고, 즉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다르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규정도 다른 부분이 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법인세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소득세와의 차이 및 특수성이 유효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된다. 텍스 1을 수강하신 분들 대부분인데요. 사실 텍스 1을 정리하면서 상당 부분의 법인세법이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개인 사업자 얘기하면서 사실은 법인세법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업활동과 관련한 세법들을 상당히 다 봐버렸어요. 각종 손비 항목, 선비 처리 항목이랄지 이런 것들 다 봐버렸어. 감가상각 그런 것 제도도 다 봐버렸어. 이 때문에 텍스 1 때 커버된 비즈니스하고 관련한 인컴하고 디덕션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 법인세법에서 지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할 건데요. 앞으로 법인세법을 처음 설립 단계,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단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사업 진행 단계, 사업 운영 단계, 마지막으로 리퀴데이션 단계, 청산 단계, 기업의 청산 단계에 관한 세제로 정리를 해서 나눠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메이션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은 tax free 법인세 부담 없이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요. 설립 단계에서 또 오가니제이셔널 코스트, 스타트업 코스트
회사 설립에 따른 재반 지출인 창업비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및 개업비, 개업 준비비, 본격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비인 개업비에 대한 세무상 처리, 세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에 들어가서 charitable contributions, 법인의 기부금 공제, dividend received, 아까 DRD 같은 제도, capital gain, capital loss는 이거는 텍스 1, 챕터 2에서 이 대부분의 내용은 커버가 됐는데 잠깐 리뷰 하실 거고, net operating loss, 법인의 2월 결손금 공제 제도, dividends paid, distributions made. 그래서 주식회사의 고유 활동이죠.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 배당 나눠주는 거, 배당금 지급 및 경우에 따라서 배분, 청산 배분 같은 거, 그런 디스트리뷰션 정리하실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리퀴데이션, 청산 절차, 청산 단계에 있는 회사라면 complete liquidations, 완전 청산 시 세제, corporate reorganizations, M&A랄지, 즉 merger and acquisition이랄지, 뭐 이런 이제 또 기업의 뭐 restructuring, 캐피털 스트럭처에 관한 이제 자본 구조의 이제 조정 같은 거,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조직 변경에 관한 세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Other issues. 에서 Personal Holding Company, 그 다음에 S법인, S법인은 별도 챕터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PHCT, 아까 잠깐 이 PHCT,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요런 것도 정리를 하게 되고요. AT, 적정유보 초과소득세라는 제도인데, 지금 네 번째 줄 뒤쪽 보면 accumulated 해놓은 earnings에 대한 텍스 보이시죠? 적정선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과다하게 유보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과해 줄 수 있는 페널티 성격의 텍스거든요. AT, accumulated earning tax, 적정유보 초과소득세 제도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S법인은 나중에 별도 챕터에서 보시는 거고, 얘네들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S법인 시기 동안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형태가 미국에는 존재한다. 밑에 그림, 포메이션 단계,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3단계로 나눠서 정리. 각각 단계에서 정리하게 될 주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걸 쭉 열거해드린 것 뿐입니다. 265페이지. 자, 1120 단순 구조. Form 1120 Simplified. 아까 법인세 신고서 봤죠? 그거 쭉 정리해드린 거예요. 쪼르륵 정리해드린 거예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뭐 애누리 까고, CGS 매출원가 까고, gross profit 나오고, 그 밖의 dividends income, interest income, rental income, royalty income, capital gain income, ordinary gain 뭐 이런 거 신고하고. deduction 쪼르륵 밑으로 내려가 보면 other까지 빼고 나면 28번 라인이 나옵니다. 라인 28. 즉 taxable income before 노랜 스페셜 디덕션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28번 라인. taxable income before 노랜 스페셜 디덕션. 왜 DRD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왜 놀과 스페셜 디덕션의 위치를 바꿔서 taxable income before DRD 놀이라고 제가 아직 여기다가 적어 놔드렸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배열을 했는데 28번 라인 금액 왜 저런 용어를 썼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놀 디덕션 29A 라인 이걸 결손 공제, 그 다음에 29B 라인이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DRD, 스페셜 디덕션이라고도 한다. 걔까지 빼고 나면 30번 라인에 법인세 과표 나온다. 과세 표준 나온다. 법인세율 지금 현재 21% 적용한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산출될 거고 그 밖의 텍스 크레딧, 세액공제 제도 적용하고 그 밖의 조세 합산하고 그러면 최종 총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산출된다. 텍스 라이빌리티 밑에 프리페이먼트가 있을 거다. 프리페이먼트. 텍스 라이빌리티 밑에 프리페이먼트. 266페이지. 방금 보셨던 1120 Simplified 그 내용을 주르륵 지금 적어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없다 이거죠. 양가르 2번에 디덕션 쪽에 Corporate Income Tax는 법인세는요, Individual Income Tax 소득세에서 인정하던
above the line deduction, 우선 공제, 우선 소득 공제 제도나 RMA deduction, 스탠다드 디덕션, 항목별 공제 및 표준 공제 이런 구분이 없고 방금 보셨던 1120처럼 그로스 인컴, 그로스 비즈니스 인컴에서 주르르륵 디덕션을 차감하는 구조다. ATL, BTL,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나머지 건 다 설명드렸다. 지금까지는 우리 오버뷰 해봤습니다. 쭉 앞으로 보셔야 될 법인 챕터 3에서 보셔야 될 내용을 쭉 개요를 말씀드리고 큰 틀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267페이지부터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단계, 법인 설립 단계부터 법인 설립 단계 세제부터 세금 제도부터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갑니다.